왜냐하면 4대 왕천의 몸이 이 안에 계셨다면,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인과응보가 새끼의 신, 빛의 신이 되신다면 어떡할 거예요? 빛의 신이 되면 빛이 돼야 되는데 4대 왕천밖에 못 되시잖아요. 이 안에 4대 왕천이 계시면. 네? 이 안에 꼭 무색계의 신이 되신다고 그러면 무색계는 형체가 없잖아요. 4대 왕천의 신의 여기가 계시다면 빠져나가서 지금 형체 없는 무색계의 신이 되셔야 하는데 형체가 있는 사람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나가셨어요. 곤란하죠. 이게 논리적인 거 이겁니다. 빠져나가면서 바로 몸뚱아리가 만들어졌다. 그럼 만들어지는 순간은 찰나겠죠. 일단 이 안에서 만들어지진 않았다 이 얘기예요. 빠져 요만큼이라도 나오면서 만들어지겠죠. 나오면서 동시에 이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는데 빠져나오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고 뿅 하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 생겨났으니까 그건 뭔가요? 생. 이루어지는 과정이 없이 태어남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난생, 태생, 습생, 화생 모두 이루어짐을 거쳐서 태어남이 생겨난다. 근데 그 이루어짐의 조건이 뭐냐라고 하신 게 집착이다 이러신 겁니다. 즉 어떤 형태로도 집착이 없는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천명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집착이 없는데 저기 사과가 있어요. 나 저거 죽어도 먹기 싫어. 집착이 없어요. 근데 먹을 일이 있겠어요? 저거 먹고 싶어요. 집착을 해. 집착을 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저거 누가 막 벽을 막아놨어요. 그러면 기어 올라가서 넘어가든지 벽을 부수든지 뭐 돌아가든지 정말 진짜 먹고 싶으면 결국은 이루어지겠죠. 현실에서는 안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건 죽은 다음이기 때문에 집착이 있다면 이루어진다. 혹은 이 과정을 이렇게 볼까요? 집착이다라는 게 네이버 검색에서 너무너무 재밌는 게 있어서 보셨어. 어떤 막 검색을 해갖고 집착이죠. 너무너무 재밌어서 온라인 게임을 얘기할까? 하여튼 뭘 보시다가 집에 전기가 나갔어요. 요새는 전기 나가는 일 없습니다. 예전엔 많았는데 나갔다 금방 들어왔어. 그러니까 컴퓨터가 꺼졌다 그 소리예요. 전기가 나가고 들어와서 다시 켜졌어. 안 켜졌다 그러면 다시 버튼을 눌러서 키셨다고 봐봐요. 키시면 아까 그 보던 데가 도로 나옵니까? 도로 나오던데 안 나오나요? 그러면 얘가 잘못된 건데? 난 저기 뭐지? 그건 절전 모드여서 그런가? 검색하던 걸 절전 모드로 껐다가 키면은 도로 나오던데요? 전기랑은 틀린가? 그 절전이 하여튼 죽음이다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지만 절전 모드라는 얘가 적정한 게 윤회로 계속 이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죽어봐야 잠깐 절전한 거거든요. 절전을 한 거니까 그 집착을 하던 보고 있던 화면이 아리아식에 저장된 그대로 인과응보가 도로 이루어져서 연결성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까지만 하죠. 집착이 있게 되면 다시 윤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겠죠? 이 세계가 단멸이 아닌 한. 그러면 집착의 조건은 가래다라는 게 따로 한 원인 맞습니까? 가래는 약한 집착이고 집착은 강한 거잖아요. 가래로부터 시작하면 집착이 생기죠. 여기서
그래서 저번에 얘기 드린 게 가래가 소멸하면 해탈이다라고 하신 게 해탈은 두 가지로 얘기하셨어요. 12연기의 하나인 첫 번째 무명의 소멸이 해탈이다도 설명하셨고 개념 적용해 보면 바로 여기에 여덟 번째인 가래가 소멸하면 해탈이다라고도 하셨어요. 부처님 말씀이세요. 우리가 언뜻 보면은 무명 제일 높은, 제일 위에 있는, 높다는 게 좋은 소리가 아니라 제일 1번째인 원인이 무명의 소멸이 그것만 해탈 같은데 가래 소멸은 왜 해탈이라고 그러셨지? 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게 됩니다만 가래를 소멸하면 이 이하, 집착, 존재, 괴로움 등등이 다 소멸하기 때문에 여기만 소멸해도 해탈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반야해탈 때문입니다. 이따가 설명드릴 거지만 해탈엔 크게 양면해탈과 반야해탈이 있으니까 양면해탈은 높은 해탈이고 반야해탈은 조금 낮은 해탈 이렇게 크게 두 개인데 양면해탈은 12연기를 다 해야 돼요.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반야해탈이 있기 때문에 가래만 소멸하면은 해탈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가래, 반야해탈도 결국은 무명은 소멸한 거예요. 양면해탈처럼. 그런데도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그 이따 얘기를 드리고요. 가래의 조건이 느낌이다. 맞나요? 어떠한 형태로도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느낌이라는 거 전체가 없는데 갈망하는 게 생길 수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없다죠. 느낌이 없으면 갈망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접촉이 없는데 느낌이 있겠는가라고 부처님이 하셨어요. 나와 너의 안이비설심이와 색상향 미촉법에 접촉이 없는데 느낌이 있겠나요? 나 혼자 방에 껌껌한데 눈 닫고 눈 닫고 귀 닫고 다 닫고 자고 있어요. 자면서 느낌 있나요? 없는데 또 어쩔 때 느낌이 계시냐면 꿈을 꾸는 느낌이 생기죠. 꿈에는 왜냐면 다시 세상이 생기기 때문에 안이비설신이도 있고 꿈에서 색상향 미촉법 너도 나오고 다 나오고 세상도 나오니까 꿈속에서 다시 접촉을 하니까 느낌이 생기죠. 즉, 그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는데 접촉은 아까 안이비설심이와 색소향 미촉법의 조건으로 생긴다. 나와 너를 조건으로 만나요. 결국은 나와 너는 무엇을 조건으로 생겼냐라면 지금 정신물질 이렇게 써있죠. 이게 그 정신물질이 아니라 이름과 물질인데요. 이름은 나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루파인데 부처님께서 지수화풍이다라고 정의를 하셨죠. 지수화풍의 요소들과 이름을 짓기를 통해서 이 세계가 생겨난다. 여기서도 설명을 하셔요. 12연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물질의 이름 짓기를 통해서 언어가 생기고 개념이 생기고 개념의 확장이 생긴다. 이게 세상이다. 보셨어요? 여기서도 정의하시고 쌍위다니까의 별도의 상이라는 편에서 산야 상도 이렇게 똑같이 정의하셔요. 상이 이 세계 전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사유해 보시라고만 하고 사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왜 정신물질이 아니고 이름과 물질이라고 하셨냐. 이게 직역인데 후대에 누군가들이 정신으로 자꾸 바꾼 거예요. 한글로.
애초에 정신이 있어야 이렇게 뭐 안비소씨가 생길 것 같거든. 마음이라는 게요, 이름 짓기를 통해서는 안 생길까요? 지금 컴퓨터 세계를 보시면 단어들을 전부 만들어 놓고 거기에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언어가 생기고 그 세계 안에 분별이 생기고 개념의 확장이 생기면 그게 마음이 되는 거죠. 전쟁 로봇을 만들어 놓고요. 전쟁 로봇이 요새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니까 전쟁 로봇이 스스로 그 리모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쟁을 수행하려면 전쟁터에 나가서 스스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로봇 아이에게 이 세계의 모든 대상, 상대들의 이름을 다 가르쳐 줘야 되겠죠, 맨 처음에. 단어들을, 적군의 단어들이고, 뭐, 이런 개념들. 그리고 언어를 가르쳐 줘야 될 거고, 그러면 이 아이에게 개념을 심어줘야 될 거고, 개념의 확장을 심어줘야 되겠죠. 뭐 하긴 요새 AI인가 이세돌이 이긴 로봇은 아니지만 그걸 몸뚱아리 만드는 로봇가 되는 거죠. 바둑 이긴 있었죠. 그 아이에게는 어쩌면 딱 그 과정이에요. 그 아이에겐 이름이나 언어들 다 가르쳐줬을 건데 안 가르쳐줄지도 모르죠. 바둑판 안쪽이니까, 여기 안에서니까. 그러나 바둑판 안쪽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활동하려면 결국은 단어들, 언어들, 그 아이는 개념이 있죠. 개념 정도가 아니라 개념에 엄청난 확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알파고인가? 오죽하면 이세돌이 이깁니까? 그리고 요새는 알파고보다 더 진보한 애를 또 만들었대죠. 얼마 전에 알파고가 100번 해서 100번 졌대나요? 더 중요한 거는 놀라운 게 알파고는 처음에 입력을 시켰대요. 처음에 바둑 전 세계의 바둑 고수들이든 바둑 기보를 다 전에 것들을 처음에 넣고, 예전에 알파고요. 그 다음엔 자기가 이제 더 개발해 갔다는데, 이번에 알파고를 다 이긴 애는 기보 자체를 집어넣지 않았대요. 전 세계 고수들이든 기보를 집어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알고리즘만 만들었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죠. 그리고는 알파고를 다 이겨버렸대. 자기 혼자 개념의 확장은 무한까지는 너무 과대한 말이고, 바둑에 관련해서는 자기가 엄청난 확장을 지금, 분별의 확장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안 움직이니까 우리가 AI니 로봇이 그러지. 걔가 만약에 움직인다고 치면 몸뚱아리 만들어줘갖고 쇠로된 몸뚱아리 우리가 만들어줘서 움직이게 만들었다면, 그래도 우리는 저건 로봇이다라고 알죠? 우리는 아는데, 우리가 오늘 UFO를 만들어서 UFO에 걔를 태워서 원시적인 행성에 걔를 떨궈줬다면, 원시인들인데 원시인들이 그 로봇을 어떻게 할까요? 오 신이시여 이러지 않을까요? 원시인들이 보기에 저 로봇은 마음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있죠. 마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어마어마한 지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가요? 우리 여기서 한번 여겨볼 필요가 있는 건,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 지금 로봇 마음 만들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스스로 움직인다라는, 요새 자기가 청소하고 다니는 거 있죠? 뭐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걔는 마음이 있다고까지는 아직 볼 수가 없는 게, 그냥 알고리즘으로 정해진 데만 댕기다가 부닥치면 자기가 피하고 어떤 이런 건데,
기본적인 것만. 걔는 왜 그러냐면 자기 아직 의도가 없기 때문에 의지가. 저장된 거로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의도까지가 생겨서 자유자재로 자기가 의지를 갖고 움직일 수 있다면, 의도 플러스 저장할 수 있는 아리아식이 있다면, 그건 뭐 사람과 껍데기가 쇳덩어리로 만들었다고 해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냥 마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안희비서 신이 할 때 의군이 모니터링하는 곳이다 그런 얘기예요. 전쟁 로봇도 나가서 모니터링하는 곳이 없으면 전쟁 못해요. 바깥 상황이 보이는 것이 모니터가 컴퓨터의 모니터 같은 게 내 안에 어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쟁 로봇도. 그런가요? 바깥 상황. 의군은 모니터예요. 그리고 기왕에 새끼로 빠지면 하나 더 빠지죠. 요새 가상현실들 많이 나오죠. 가차 이거 쓰고 하면. 나 이거 써본 적이 없어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고글 같은 거 안경 쓰면. 거기에 화면이 보이나 보죠? 그거 왜 컴퓨터에다가 안 하고 여기다 하죠? 가차 올수록 현실이 돼요. 모니터가 바깥에 있는 것보다 내 안쪽에 있으면 리얼해져요. 이건 사실이다가 될 때. 가상이 아니에요. 모니터를 여기보다 이 안쪽에 놓잖아요. 그러면 이건 진짜다가 될 거예요. 새끼로 빠졌습니다. 자,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신이라고 안 하시고 이름이라고 하신 이유예요. 만약에 이치가 뭐 그런 거 여기 보시죠. 어떤 데서 하부적인 곳에서 이게 통용이 된다, 이 이치가. 그러면 그 이치는 거기서만 통용이 되나요? 다른 차원 더 높은 데서도 통용이 되는 얘기입니까? 거기서 통용이 다 됩니다. 이치는. 지금 로봇에게 그렇게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아이가 이름과 단어, 언어, 개념 이런 것만 심어주면 사람처럼 움직여서 원시인이 볼 때는 오, 마음이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죠. 같은 맥락일 것이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걔네들은 우리가 만든 거고 우리는 만들었다기보다 유기체로서 이렇게 태어나졌기 때문에 아니 우린 그런 거 아니야, 깡통이 아니야 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내려다본다면 결국은 이치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수 있다. 자, 넘어갑니다. 이름 물질을 조건으로 그러면 이제 색소의 조건들이 생겼는데 이름 물질은 아까 정말 이름 물질로 그 물질의 이름 붙이기를 통해서 색소의 비촉법이 생겼다라는 건 맞습니까? 원인이?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 온라인에다 무슨 게임을 만들어도 거기다 다 이름들 붙일 거 아니에요? 물질 형상들이 있고 그러면 뭐 온라인 세상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깁니다. 이름 물질은 아래와 시기 조건이다, 시기 조건이다인데요. 지금 부처님께서 저장식, 식별지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부처님 정의입니다. 자, 저장식, 함장식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그 경향성이 저장된다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기억이 저장된다 보셔도 돼요. 근데 왜 기억이라기보다 부처님께서 경향성이라는 말씀을 쓰셨냐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경향성도 바뀌어가고 최종 경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그 이렇게도 식도 설명하셨어요. 똥불 무슨 전단향불 뭐 이렇게 단어들이 쭉 나와요. 내가 그 단어들은 기억 못하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 장작불, 소똥불, 요새 얘기하면 플라스틱불, 뭐 전단향불, 식을 불로 얘기하셨어요. 전단나무에 붙으면 불이 붙으면 전단 냄새가 나지요.
인도에서 전단나무는 굉장히 고급 나무예요. 향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요새로 얘기하면 저거 있다. 무슨 침향? 침나무? 엄청 비싸다고 그래. 거기다 불 붙이면 침향이 나겠죠. 뭐 최고 좋은 냄새가 나겠죠. 소똥에다가 불 붙이면, 인도에서 실제로 소똥에 불 많이 붙입니다. 연료로. 거기서는 그 냄새 좋아하셔요. 소똥 들을 정도로 소똥 냄새 나겠죠. 그러면 어디에 붙였냐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식이 전변한다, 그 설명을 하려고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경향성이 꼭 고정적이 아니라 사람이, 왜 그래서 개정에 닦아다가 개정에 닦으면 전단향에다 불을 붙이는 것처럼 되는 거죠. 아까 침나무에다가 침목이라고 하나? 개정에 안 닦으면 플라스틱에다가 쓰레기에다가 불을 붙이는 게 되는 거고, 바뀌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향성이 저장된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 공부를 닦아가야 되는 게 최종 경향성이 중요한 거죠. 죽기 전쯤에까지가 어떤 존재가 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향성이 저장된다. 사실 경향성이 이면에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 기억들이 저장이 되는 거죠.